네, 여기까지 하셨죠. 리액트 헬로 월드. 항상 리액트를 새로 프로젝트 만드시면 항상 별 돌아가는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이시고요. 네, 요 화면이죠? 요 화면이 보이실 거고, 이 화면 보이죠? 네, 보이실 거고, 요거를 한번 조작을 한번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폴더 구조도 설명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터미널 해가지고 VS 코드 해보시면 터미널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떠있죠? 또 요거까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면 현재 여기에 이제 저희 리액트를 띄운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컬 호스트 30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웹페이지 주소고요. 뒤에 있는 거를 포트라고 하는데 포트. 보통 이제 앞에 있는 주소와 뒤에 있는 포트를 합쳐서 풀네임으로 웹페이지 주소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포트는 생략을 보통 많이 하지요. 상용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 번호를 이제 3000번을 씁니다. 차차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웹페이지 구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로컬 호스트 뭐 3000 이거는 지금 이제 헬로월드 시작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이제 별 모양이 뜨고 있는데요. 별 모양이 뜨고 있는데 별 모양이 어디서 뜨냐면 app.js를 한번 열어보시면 app.js를 열어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펑션이 하나 보이고요. 임포트가 보입니다. 그죠? 임포트는 저희가 이제 모든 자바스크립트에서 익스포트, 임포트 하면서 예제를 한번 하셨죠. 그죠? 그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예제를 하면서 가져왔는데, 여기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CSS 파일도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양하게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함께 CSS 파일과 이거는 SVG 파일을 뭐냐고 하냐면 벡터 이미지 파일, 벡터 이미지 들어보셨나요? 벡터 이미지 처음 들어보시나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 좀 약간 저도 잘 안 쓰거든요. 벡터 이미지라고 하고 일반 이미지는 아시죠? JPG나 PNG 그거를 이제 이미지를 줄이면 이미지가 약간 깨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소가 정해져 있고 고정 거기로 픽셀이 정해져 있어서 깨지는데 벡터 이미지는 줄여도 해상도가 이미지가 선명합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벡터 이미지를 SVG 벡터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프로젝트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틀리는 거고 저희는 이제 디자인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SVG도 이미지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임포트 하실 때 이미지도 임포트를 하고 CSS 파일도 임포트를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임포트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최초에 항상 만나실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리액트에서 app.js 파일이고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iv가 보시나요? 한번 적어 보실래요? 리턴 안에 div가 보이시죠? 한번 적어 보실래요? 네, 보시면 위에는 CSS 파일 임포트 해놨고 요거는 이미지 파일 임포트 해놨고요. 밑에는 이제 다른 데서 다른 파일에서 갖다 쓰라고 익스포트도 해놨습니다. 그죠? 익스포트 디폴트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함수를 지금 익스포트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리액트는 항상 div 안에다가 여러 가지 태그들을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외곽에 div라는 태그가 최초 하나는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하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div는 살려놓고 이 안에 있는 게 뭐죠? 헤더죠? 이렇게 되어 있죠? 바깥에 있는 div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있는 헤더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런 구조가 되나요? 이런 구조가 되면 여기서 얘를 지우고요. 과감하게 지우고 이름을 바꿔봅시다. 헬로우 월드라고. 헬로우 월드 때 헬로우 월드가 안 보였죠? 네, 봅시다. 헬로우 월드 리액트.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결과를 보면 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헬로 월드 리액트 보이시나요? 조작하자마자 바로 여기서 이미지 다 날라오고 예, 저희가 썼던 예, 글자로 보이죠. 요게 이제 리액트의 첫 시작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 파일 있죠? app.js 파일에 리턴 안에 있는 div이고요. 그 안에서 예, 글자나 태그를 넣어주시면 화면에 보인다. 예,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작이고요. 시작이고 참고로 여기다가 이제 주소를 좀 적어드릴게요. 이제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일단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바로 정리를 할게요. 방법은 예, ActiveX 명령을 알려드리죠. ActiveX 이거 계속 사용하셔야 되니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하시고 프로젝트 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 프로젝트 명은 소분점 정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그리고 예, 리액트에서 첫 페이지는 예, 리액트의 첫 페이지는 HTML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트에서의 첫 페이지는 거의 다 자바스크립트로 .js로 이루어져 있는데 JS 파일들이 전부 HTML 파일처럼 동작을 하는 게 리액트와 뷰의 동작 방식입니다. 그래서 HTML을 하나고요. 자바스크립트만 여러 장으로 해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의 첫 페이지는 뭐냐면 이 페이지 app.js 파일 이 파일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파일에서 첫 페이지가 작성이 되고 이 파일에서 작성한 게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파일에서 첫 페이지고 화면에 문자열이나 문자열 또는 태그를 기입하면 화면에 보잉 이렇게 됩니다. 수박 해보셨죠?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가지고 넣어보니까 화면에 보이는 걸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됐죠? 그 다음에 항상 바깥쪽에 div 태그가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div 안에다가 기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하시면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있죠? 요런 div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신다든지 div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드시면 바로 빨간 줄로 뜨죠. 그죠? 이런 형태 말고 최외곽의 div 하나인 형태로 싸고 자식들 태그나 자식들 문자를 집어넣는 형태가 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형태 말고 최외곽에 항상 div가 하나만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요 안에다가 작성을 하시는 게 리액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바깥쪽에 div 태그가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두 개, 세 개 있으면 에러랍니다. 바로 뭐 에러 표시가 나죠. 들어보시면 되겠죠.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CSS가 있고 위에 보시면 logo.svg라고 벡터 이미지라고 했죠. 벡터 이미지. 요거 안 쓰면 여기 흐릿하게 보입니다. VS 코드에서 안 쓰면 흐릿하게 보이고 쓰는 애들은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죠?
안 쓰는 놈은 이렇게 과감하게 지워줍시다. 네, 지금 안 쓰죠? 네, 지울게요. 그러니까 밑에 메시지가 경고 메시지가 사라졌죠. 안 쓰는 애들은 밑에 경고 메시지를 보여줘요. 네, 만들어 놓고 왜 안 쓰니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가 보여줍니다.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app.css의 얘는 뭐냐면 app.js 이게 첫 페이지라고 했죠? 첫 페이지라고. 첫 페이지, 1페이지, 첫 페이지라고. 얘의 디자인을 담는 디자인 담당. CSS가 원래 디자인 담당하잖아요. 분리가 되겠죠. 저희가 HTML로 하실 때는 항상 패드 쪽에다가 CSS를 링크했잖아요. 그런데 리액트는 HTML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HTML을 한 장씩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페이지를 담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pp.js가 첫 페이지고 얘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애는 마찬가지로 CSS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로 링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보도록 하죠. app.css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죠. 어디 있느냐? 여기 바로 위에 보시네. app.css 바로 위에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첫 페이지고 얘가 보이시죠? 얘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모르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웁시다. 다 지울게요. 다 지워버릴게요. 네, 다 지우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거 몽땅 스킬이 다 지우고 이거 기본적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다 지워버리시고요. 다 지워버리시고 여기 이제 app.js 파일의 디자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CSS도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바로 알 수가 있죠?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의 디자인은 app.css가 담당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 어떻게 됐지? CSS 디자인을 다 지워버리니까 여기로 가버렸죠? 보시나요? 아까 중앙 정렬하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로 써 가버렸죠. 그죠? 저희가 직접 한번 해봅시다. 복잡한 거 빼고 저희 뭐 중앙 정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죠. CSS가 어딨냐? 합시다. 중앙정렬 DIV로 텍스트 올린 센터 하면 중앙볼까? 갔네? 그죠? 예시를 찾아야 돼요. 어쨌든 DIV 텍스트 올린의 센터 하면 중앙으로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폰트도 띄고 폰트 사이즈 크지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걸음이죠. 리액트의 첫 걸음입니다. 리액트의 디자인은 여기서 app.css에서 디자인 하시면 되고 이것저것 하시면 되고 글자는 어디에 넣는다고요? 여기 펑션 해가지고 여기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안에 div 태그가 있는데 이 안에다가 넣는 게 넣으시면 화면에 갱신이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액트의 첫 걸음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게 첫 걸음이고 요 밑에 있는 이제 펑션 앱에 대한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조, 헬로 월드 구조를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차이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리액트 쪽에서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근데 이제 펑션들이 있으면 펑션은 함수죠? 함수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리액트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그래서 항상 펑션 해가지고 들어가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함수 컴포넌트가 됩니다. 리액트는 어떻게 코딩을 하냐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게 이제 리액트가 되겠습니다. 뷰도 마찬가지. 뷰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데 컴포넌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리액트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펑션으로 시작되는 애들은 함수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예, 함수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클래스 컴포넌트, 클래스 컴포넌트. 네, 클래스는 저희가 이제 모든 자바스크립트에서 잠깐 알려드린 또 자바 백엔드 가면 열심히 할 거라고 잠깐 알려드렸던 클래스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 문법이 있었습니다. 사용법이 있었는데 잠깐 알려드렸죠.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요즘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 공식 사이트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 추천은 뭐냐면 공식 사이트에서 추천하지 않아요. 요즘은 얘가 추천입니다. 얘가. 함수 컴포넌트가 추천입니다. 공식 사이트 추천. 그래서 과거 이제 클래스 버전으로 코딩되어 있는 리액트 소스들이 있을 건데 웹페이지에 있을 건데 요즘은 예, 이렇게 코딩을 안 하고 함수 컴포넌트로 코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공식 사이트에서. 그래서 실무에서도 이걸로 전환을 하려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리액트를 만드시면 과거에는 뭐 이렇게 안 만들어졌고요. 클래스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펑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로 컴포넌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클래스 컴포넌트는 권고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제 함수 형태로만 쓰시고 클래스 컴포넌트는 이제 맛배기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 뭐 과거 리액트 체크를 내가 예제를 뒤져봤는데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예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과거의 잔재가 많아요. 그걸 제가 지금 함수 컴포넌트로 다 바꿔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수 컴포넌트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클래스 컴포넌트는 맛배기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은 클래스 컴포넌트는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력은 함수 컴포넌트지만 클래스 컴포넌트도 나중에 이제 자바 백엔드를 배우시고 나서 접근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함수 컴포넌트로 얘기를 하고 펑션의 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함수 컴포넌트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됐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 일단 코딩에 관련된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보시면 인덱스에 보면 인덱스에도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생성되고 요거를 세세히 하나하나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딱 코딩에 관련된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리액트 코딩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당장 요거에 대해서는 코딩하고는 관계가 없고 나중에 코딩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코딩 하시는데 요거는 크게 뭐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앞으로 예제가 진행되다가 요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물음표로 그냥 생성하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된다 하고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게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면 머리가 아픕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모르는 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코딩에 관련된 것만 일단 얘기를 하고 차차 예제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고요. 이렇게 했고 예제를 한번 쭉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예제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탑다운으로 한번 싹 풀고요. 싹 풀고 그 다음에 바텀업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싹 풀고요. 리액트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맛배기로 보고 약간 어렵더라도 나중에 세세하게 또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할게요. 그러면 헬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폴더를 따로 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로 잠깐 들어갔죠. 맛배기로 리액트 어떤 건지 보시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요번에 할 예제는 카트입니다. 카트를 해보겠습니다.
리액트 과정은 조금씩 어려우니까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계속 질문을 주십시오. 앞에 얘기했던 것도 질문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파트에서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헬로 월드 금방 해보셨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드리죠.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터미널을 열기 하시고 열기 하시고요. 열기 하시고 아까 어떻게 했죠? MPX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create 이거 계속 한다 했죠? create app 하시고 이번에 이름을 하트로 하겠습니다. 하트. 이걸로 하자. 이름을 요걸로 합시다. 리액트 아웃풋으로 합시다. 리액트 언더바 아웃풋으로 이렇게 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뭐 전반적으로 한번 리액트가 뭔지 맛배기로 한번 장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쇼핑몰의 장바구니 항상 많은데요. 장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리죠?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npm이 아니고 npx입니다. npx 헷갈리시지 마시고 저희가 npm도 있고 npx도 있는데 리액트는 npx로 시작됩니다. npx 이렇게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거예요. 모듈들을 다 내려봤어요. 리액트 관련된 것들을 다 하셨으면 그 별표가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까처럼 들어가서 별표가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벌써 했네. 요거 밑에 있죠? 요거 보고 CD 밑에 보면 CD하고 프로젝트명 있죠? 그거 따라 치시고 복사하셔도 됩니다. 따라 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들어가서 npm 스타트 하셔서 별표가 뜨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리액트 헬로 월드 보고 계속 이제 수십 번 보겠죠. 네. 이거 무슨 웹페이지 주소죠. 웹페이지 주소인데 뒤에 포트 번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포트 80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항상 웹페이지는 포트 번호가 있어야 돼요. 있는데 80 포트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되어 있는 생략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80 포트는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80 포트 이외의 포트들은 무조건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면. 그래서 뭐 이거는 나중에 정리를 하면 나중에 이거 진행하면서 정리를 하죠. 웹페이지 주소에 대해서. 그래서 로컬 호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컴퓨터 있죠? 내 컴퓨터의 웹페이지 주소는 전부 다 로컬 호스트입니다. 아시겠죠? 내 PC의 웹페이지 주소는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 PC에서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신다 하면 웹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신다면 로컬 호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컬 호스트를 쓰시면 되고요. 요 바로 밑에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리액트를 시작하니까 슬슬 IT 상식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웹페이지 주소 컴퓨터가 알아먹는 웹페이지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문자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인식하거든요. 숫자로 대화를 합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이 숫자가 더 친숙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들이 알아먹는 이 숫자로 원래는 웹페이지 주소가 되어 있었으나
하지만 사람은 요거를 외우기가 힘들죠. 요 주소가 힘들죠. 그래서 요거를 뭐로 바꿨냐면 예, 따따따점 네이버닷컴 이런 문자 형태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이해하셨나요?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자 형태의 웹페이지 주소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숫자 형태고요. 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주소 형태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네, 그거를 알려드리죠. 슬슬 이제 IT 쪽으로 슬슬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준비가 되었었으니까 이런 상식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웹페이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앞에 IP 주소 또는 따따따.네이버닷컴 같은 주소 있죠? 주소와 포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 되어 있으면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주소고요. IP 주소고 인터넷 주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알 수 있는 따따따.네이버닷컴 같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문자 주소도 있다. 해서 두 개가 공존되어 있다. 이해하셨나요?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일단 듣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종의 이 숫자들은 네이버닷컴 같은 거는 주소, 인터넷 주소입니다. 인터넷 주소. 아시겠죠? 네, 컴퓨터가 알 수 있는 인터넷 주소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로컬호스트는 내 PC의 인터넷 주소고요. 또 밑에는 실제 내 PC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학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인터넷 사업자 KT나 SK한테 인터넷 그 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분배하실 때 이제 이 주소, 인터넷 주소를 하나씩 컴퓨터에다가 주는데 세팅해서 설정해서 주는데 그 중에 제 강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요 번호로 되어 있는 142번 192.168.140 그래서 요 컴퓨터의 인터넷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쓰고 로컬 호스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도 개인 PC의 인터넷 주소는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로 하면 기본적으로 개인 PC의 인터넷 주소구나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코딩하고 관계없고요. 일종의 뭐 인터넷 상식 뭐 이런 거죠. 코딩 상식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똑같았죠? 리액터 아웃풋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이거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요번에 할 거는 슬슬 진행을 해봅시다. 제가 미리 알려드린 대로 약간 내용이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탑다운으로 하고 싹 풀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나중에는 자세하게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갑자기 뭐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딱 부른 거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이거 좀 내리고요. 내리고. 여기 보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건드려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일단 처음에는 생소하시니까 반복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app.js가 첫 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app.js를 열어보시면 펑션 앱이라고 있죠. 이 첫 페이지고 이게 리액트는 뭐라고요?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다.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뭐냐면 일종의 레고 블럭하고 비슷한데요. 레고 블럭을 조립해서 하나의 배를 배를 만들듯이 코딩해서 리액트 코딩해서 컴포넌트 소스를 조립해서 사이트를 아시겠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 하나하나가 app.js도 컴포넌트고요. 파일 하나하나가 다 컴포넌트고 서로 간에 조립을 해서
만듭니다. 사이트를. 이 정도 하시죠.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많이 해보셨으면 레고 딱 조립해서 밴 하나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소스들을 조립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아시죠? 네. 계속 진행할게요. 해봅시다. 예. 일단 요거 지우고요. 예, 지우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우고 새로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일단 컴포넌트를 만들기 전에 폴더 구조를 좀 잘 만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고 src 안에다가 폴더를 컴포넌트라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컴포넌트. 됐나요?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 할 때 좀 더 원활하게 서로 간의 목적에 맞게 파일 분배를 잘해서 코딩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컴포넌트 안에는 app.js가 첫 페이지고요. 그 외에 다른 페이지들은 전부 이 컴포넌트 폴더 안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를 만들 거냐면 home.js 됐나요? home.js 그 다음에 여기 home.js랑 home.js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니까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소 번역합니다. 아시죠? 이겁니다. 여기서 제가 리액트에 유용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단축키. 코딩할 때 단축키는 잘 아시면 편하죠. 그래서 RFC라는 게 있습니다. RFC를 치시면 리액트 컴포넌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RFC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반복해서 알려드리죠. 리액트 하시려면 이거 하나하나 다 치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를 좀 아시는 게 좋습니다. RFC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목록에 RFC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홈 컴포넌트 됐죠?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다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계속 조립해서 쓰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나요? 좀 만들어볼게요. 너무 또 컴포넌트를 어렵게 설명하면 그래서 그냥 간단한 레고처럼 블럭이다 생각하고 소스를 조립해서 쓴다. RFC는 유용하니까요. 요거 치시면 이렇게 형태를 딱 잡을 겁니다. 파일명에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보시면 파일명이 홈이잖아요. 홈이면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함수 컴포넌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함수명에 컴포넌트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함수 만들듯이 만드십니다. 넣어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요게 뭐냐면 컴포넌트명입니다. 아시겠죠? 컴포넌트명. 그래서 요거랑 파일명이랑 동일한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파일명이랑 동일하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쓰시면 자동으로 요거를 만들어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RFC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태경입니다. 제 이름 안 듣고 따라 드릴까요? 자기 이름 적어주세요. 자기 이름. 너무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태경입니다. 됐죠? 됐죠? 만들어 놓고요. 앱으로 갑니다. 가서 요거를 지우고요. 지우고 요 안에다가 금방 홈 컴포넌트를 만들 거잖아요.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만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다가 컴포넌트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습니다.
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시면 위에 컴포넌트가 인포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다시 이거 자동으로 들어와요. 제가 이제 리액트 시작하면서 뭐 좀 깔아라고 한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플러그인 몇 개 깔아라고 한 거 있죠? 그 설치를 잘 제대로 하셨으면 여기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그거 설치하시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다시 금방 홈 컴포넌트를 만들었죠. 예, 홈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홈 컴포넌트는 홈에 슬래시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때 이 하시면 목록이 하나 뜨거든요. 위에 목록이 하나 뜨는데 임포트 할래? 이렇게 뜹니다. 임포트 할래? 지금 홈이라는 소스가 있는데 자동으로 임포트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네, 다시 처음에는 이제 처음 보십니까? 이렇게 하면 목록이 떠요. 보시나요? 목록 뜨죠? 임포트 목록 뜨죠? 여기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것도 편한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면 결과를 보고 상세 설명을 좀 드립니다. 실행해 봅시다. 예, 웹페이지를 봅시다. 웹페이지. 여기 보시면 요 주소가 보이시죠? 요 주소가 보이시죠? 보이시면 여기서 컨트롤 클릭하시면 로컬 호스트 3000번이죠? 컨트롤 클릭을 하시면 웹페이지가 다시 뜹니다. 뜨면서 이번에 뭐로 바뀌었죠? 안녕하세요, 강태경입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만든 이 무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자식 컴포넌트가 앱 쪽으로 임포트 되어 와서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리액터는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임포트해서 코딩을 하는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임포트해서 코딩을 한다. 이해하셨나요? 컴포넌트가 뭔지 대충 감은 잡으시나요? 이거 상세하게 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위로 한번 탑다운으로 한번 풀고 다시 상세하게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맛배기로.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하나만 더 적을게요. 이게 이제 이 자식 컴포넌트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이 안에서 컨트롤 슬래시 하면 주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액트 주석이. 이상하게 생겼죠? 네. 다시 이 div 안에서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중괄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이 생기는데 이게 리액트 주석이에요. 리액트 주석입니다. 리액트 주석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죠? 됐죠? 그리고 이거는 자식 컴포넌트 밑에 자식 컴포넌트 홈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자식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사용법을 바로 적어드릴게요. 넣을 때 사용법 자식 억세 하시고요. 자식 컴포넌트 기억하고요. 슬래시 이렇게 하시면 자식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홈으로 펑션을 만들었어요. 기억나시죠? 파일 명도 홈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태그 이용해서 새로운 태그가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태그, 나만의 태그 HTML 나만의 태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게 리액트의 코딩 방법입니다. 약간 처음에 보시면 좀 약간 괴상하죠? 이거 빨리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릴게요. 아까 앞에서는 뭐 별거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계속 보내드릴게요.
네, 예, 이제 점점 이제 그전에는 뭐 딸랑딸랑한다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빨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써야죠. 네. 슬래시 안 돼, 안 돼, 안 돼. 에어포트 같은 자동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예, 예. 슬래시, 네, 또, 보호까지는 안 해주면, 들어보이는 보호까지.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다시 컴포넌트 폼이 들어온 거죠. 네, 이렇게가 들어옵니다. 이거 컴포넌트라고 했죠? 얘가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컴포넌트의 내용이 화면에 들어옵니다. 내용이 뭐, 네네네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저기, 그 중에 홈에 보시면 네, 빈티스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됐죠? 네. 자, 내쉬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진행할게요. 네. 새로운 거를 보셔서 제가 감이 안 잡고.